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넷플릭스의 멘탈리스트라는 시리즈에 푹 빠져 있습니다. 어 멘탈리스트라는 게 천부적으로 상대방의 심리를 잘 꿰뚫어 보는, 그래서 그 능력으로 대개는 심령술사라고 우기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모양인데요. 이제 서양에서 그런 모양입니다. 근데 이러한 멘탈리스트 같은 작품이 태어나게 된 것은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는 요런 유의 소설들이 토양이 되어서 서구 사람들에게는 이런 유형의 사기꾼들 이야기가 많이 탄생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1800년대에 활동했던, 그래서 셜록 홈즈하고도, 아니 셜록 홈즈가 아니라 셜록 홈즈를 쓴 코난 도일하고도 몹시 가깝게 지냈던 캐나다 출생의 영국 작가. 근데 이분은 작가이면서 과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 작가 그랜트 앨런이 쓴 멕시코 천리안 이야기라는 작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출 귀몰하는 멘탈리스트의 이야기 함께 하시죠. 그랜트 앨런 미스터리 추리 소설 멕시코 천리안 이야기. 내 이름은 시모 윌브라움 웬트워스. 남아프리카에서 대부호로 유명한 금융가 찰스 밴드리프트경의 매제이자 비서다. 몇 년 전 찰스 밴드리프트가 남아공 케이프타운의 신출내기 변호사였던 시절, 나는 그의 여동생과 결혼할 만한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킴벌리 근처 밴드리프트 소유의 토지와 농장 지역이 점차 개발 붐을 타면서 그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고, 그때 그는 나에게 보수가 꽤 괜찮은 자신의 비서 역할을 제의했다. 그 자격으로 나는 쭉 언제나 그의 곁에 함께 있는 충실한 의논 상대가 되어왔다. 이 찰스 밴드리프트라는 사람은 평범한 사기꾼은 근처에도 오지 못할 것 같은 인물이었다. 중키의 단단한 체격, 바싹 죄어진 입가, 날카로운 눈이 그냥 척 보기만 해도 성공한 천재 사업가로군 하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다. 실제로도 그는 매우 꼼꼼하고 완전 무결한 성격이어서 누군가에게 속아본 적이 없는데, 그런 찰스경을 속였던 단 한 명의 악당을 알고 있다. 나와 찰스는 니스 쪽으로 여행을 갔다가 그 악당을 만나게 되었다. 휴가 시즌이 됐으므로 우리는 몇 주 일정으로 리비에라로 떠났다. 피곤한 업무에서 벗어나 휴양과 오락을 즐기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아내를 동반할 필요는 없었다. 실상 찰스의 부인은 런던의 편안한 생활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어서 불편한 지중해 연안의 외딴 곳으로 가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평소 일에 몰두했던 찰스와 나 두 사람은 도시에서 몬테카를로의 테라스에서 맑은 공기를 쐬며 기분 전환을 한다는 사실이 무척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우리는 아름다운 풍광을 바라보는 것을 아주 좋아했다. 뒤로는 알프스가 펼쳐져 있으며 앞에는 푸른 바다가 있는 모나코 암벽에서의 훌륭한 조망은 나에게는 유럽 전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 중 하나였다. 바로 옆에 있는 유혹적인 카지노는 제외하고 말이다. 어쨌든 찰스경은 이 니스 지역에 오면 감상적인 생각을 하곤 했다. 그는 일단 런던의 혼란함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느꼈으며, 특히 오후 한때
종려나무와 선인장 사이에서 불어오는 산뜻한 바람을 쐬면서 몬테카를로의 룰렛에서 몇백 프랑을 따는 일이 그를 영혼 밑바닥에서부터 소생시킨다고 믿고 있었다. 내 생각을 말하자면 이 나라는 바로 우리처럼 매우 지쳐있는 지성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모나코 공국 그 자체에 머무른 적은 없다. 찰스 경은 모나코가 금융가들의 서류상 편지 주소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다. 그는 니스의 프롬나드 대장글레에 있는 기분 좋은 호텔을 아주 마음에 들어 했다. 거기에 숙박하면서 그는 매일 해안을 거닐고 그렇게 걸어서 카지노까지 가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긴장을 풀어주곤 했다. 이번 시즌 우리는 호텔 대장글레에 아늑한 기분으로 도착했다. 2층에 살롱과 서재와 침실을 모두 갖추고 있는 고급 객실을 차지하고서 곧 지극히 쾌적한 코스모폴리탄의 사교계에 합류했다. 마침 그때 니스에서는 초자연적인 투시력을 가졌다는 위대한 멕시코의 천리안 이야기로 시끄러웠다. 그가 사기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두고 논쟁이 시끄러웠던 것이다. 그런데 나의 유능한 처남인 찰스는 사기꾼을 만나면 그 정체를 폭로하는데 아주 열성적인 성격이었다. 찰스는 사업가로서 지극히 예민하기 때문에 타인을 등치는 속임수를 폭로하는 것을 이른바 사심없는 기쁨으로 여기고 있었다. 많은 여인들이 그곳에서 멕시칸 천리안에 대해서 계속 기이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며 그들 중 몇 명은 최근에 실제로 그를 만났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그 멕시코 천리안이라는 자는 한 여인에게 도망친 남편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었다고 한다. 또 다른 여인에게는 다음 날 밤 룰렛에서 이길 수 있는 숫자를 미리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 또 다른 여인에게는 그녀가 마음속으로 동경하던 남자의 모습을 스크린에 투영해 보여서 모두를, 특히 그녀 자신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한다. 물론 찰스는 그녀들이 하는 말을 전혀 고지곳대로 믿지 않았지만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이 이상한 천리안을 직접 만나서 진위를 판단하겠다고 결심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피카르데 부인, 한 개인이 강령회를 열고 싶다면 그쪽에 얼마나 들여야 하겠소? 찰스는 피카르데 부인에게 물었다. 천리안에게서 룰렛을 이기는 숫자를 가르침 받았다던 그 부인이었다. 어머, 멕시칸 천리안은 돈 때문에 일하지 않아요. 피카르데 부인이 대답했다. 그분은 자선행위를 하는 거예요. 무상으로 기꺼이 자신의 기적적인 능력을 보여줄걸요. 허튼 소리 마십시오. 찰스가 대답했다. 누구든 먹고는 살아야 할 거 아니오. 우리를 만나게 해준다면 피카르데 부인 당신께 오기니를 드리겠소. 그가 어느 호텔에 있습니까? 아, 코스모폴리탄이든가요? 아니에요. 기억났어요. 웨스트민스터예요. 찰스는 조용히 내 쪽을 보았다. 이보게 시모, 만찬이 끝나면 곧 이 녀석을 찾아가게. 내가 누군지는 절대 언급하지 말고 우리 객실에서 사적인 강령회를 한번 열어주면 5파운드를 치른다고 하게나. 내 이름은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네. 그리고 그자를 직접 데려와서 곧장 이 계단 위로 오게나. 누구하고도 마주치지 않도록 하고. 그 친구가 정말로 얼마나 알아맞히는지 한번 보고 싶네.
나는 곧장 출발했다. 그 천리안은 주목할 만큼 흥미로운 인물이었다. 키는 찰스하고 비슷해 보였지만 그보다도 호리호리하고 고든 체격에 매부리 코, 꿰뚫는 듯한 검은 눈동자, 깨끗하게 면도한 얼굴은 메이페어 홀에 놓여있는 안토니우스의 흉상 같았다. 하지만 제일 눈에 띈 건 그의 기묘한 머리카락이었다. 마치 해초처럼 부드럽게 물결치고 있어서 그의 높고 흰 이마와 섬세한 용모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마치 후광처럼 보였다. 한눈에 그가 여자들을 쉽게 매료시키는 데 성공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마치 시인이나 가수 같은 예술가적인 풍모를 하고 있었던 거다. 안녕하십니까? 나는 말을 건넸다. 당신께 제 친구 객실에서 강령회를 직접 열어달라는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그 친구는 담례로 5파운드를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세뇨르 안토니오 에레라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힌 그는 인상적인 스페인풍 억양으로 인사를 했다. 그의 거무스름한 올리브색 뺨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나는 나 자신의 능력을 팔지 않습니다. 무료로 나누어 드리죠. 당신의 친구, 당신의 그 익명의 친구가 내 손을 통해서 우주의 불가사의를 보고 싶다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예정에 없이 제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어하는 상대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지요. 나는 한 번도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찰스가 자신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사실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그는 멋지고 긴 머리를 사려 깊은 태도로 어루만지면서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가겠습니다. 그는 천장 부근에 우뚝 솟아있는 무언가를 향한 채 혼잣말 같은 걸 했다. 갑시다. 함께 갑시다. 그리고는 커다란 빨간 리본이 붙은 커다란 멕시칸 모자, 솜브레로를 쓰고 망토를 걸친 후 담배에 불을 붙이고 나와 함께 호텔 대장글레를 향해 걸었다. 가는 도중 그는 거의 말이 없었고 말을 하더라도 짧고 퉁명스러웠다. 아무래도 혼자만의 깊은 생각에 열중한 모양이었다. 과연 도착해서 내가 문을 열자 그는 어디에 온 건지 모르는 것처럼 한두 걸음 나아갔다. 그러다 뭔가에 놀란 것처럼 멈춰서더니 잠시 주변을 둘러봤다. 대장글레로군. 그는 가끔 단어를 빠뜨리거나 남방 사투리가 섞이긴 했지만 아주 훌륭한 영어를 구사했다. 여기, 그래, 여기에요. 다 왔어요. 그는 한 번 더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를 향해서 말을 했다. 이런 유치한 방법으로 찰스를 속일 작정인가 하고 나는 미소 지었다. 찰스는 그런 사기에 걸리는 인물이 아니다. 온 런던에 소문이 나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 천리안은 가장 흔한 마술사들이 내뱉는 싸구려 주문을 외우고 있는 것 같았다. 그와 나는 계단 위의 방으로 향했다. 거기서는 찰스가 미리 불러 모은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이 멕시칸 천리안은 생각에 열중한 채 방으로 따라 들어왔다. 그는 야회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허리에 감은 빨간 장식띠가 화려하고 분위기 있어서 모두의 시선을 끌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는 방 한복판에서 잠깐 멈춰 서더니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러다 곧장 찰스 쪽으로 걸어가서 까무잡잡한 자신의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십니까. 당신이 주인이군요. 내 영혼의 눈이 그렇게 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소. 찰스가 말했다. 이 친구는 재치가 있군요. 맥켄지 부인, 만나신 적이 있다고 했죠? 천리안은 주위를 가만히 둘러보고 두 사람이 아는 사이임을 무표정한 얼굴로 인정했다. 그러자 찰스는 그 멕시칸 천리안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아닌 나에 대해서 두세 가지 간단한 질문을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는 대부분의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했다. 언제 그렇게 나를 파악했다는 거지? 첫 번째 질문은 내 이름이었다. 그의 이름이요. 그의 이름은 S로 시작되는 것 같군요. 그리고 당신은 보통 그를 시무어라고 부릅니다. 그는 단어 하나하나를 길게 끌며 말했는데 마치 그 말 속에서 어떤 사실이 천천히 밝혀지는 것만 같았다. 보자. 시무어 윌브라함 스트래포드 백작. 아니. 스트래포드 백작은 아닙니다. 시무어 윌브라함 웬트워스입니다. 아마 웬트워스하고 스트래포드 사이에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네요. 나는 영국인이 아니어서 그 의미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웬트워스와 스트래포드 이 둘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 같은데요. 그는 자신이 제대로 해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한 여성이 그를 구해주었다. 어머나, 웬트워스는요, 위대한 스트래포드 백작의 성이에요. 물론 당신 얘기처럼 시무어 웬트워스 씨가 그 백작의 자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는 자손이 맞습니다. 천리안은 즉시 검은 눈동자를 빛내며 대답했다. 난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내 아버지는 언제나 자기가 스트래포드 백작과 실제로 친족 관계라고 주장해왔지만 사실 그런 가계도가 완성되려면 연결고리가 하나 더 필요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사실을 나한테 확인시켜주지는 못했던 거다. 아버지의 주장 혹은 바램과는 달리 우리의 가계는 바로 윗대에서 스트래포드 백작 가문과의 연관성을 입증해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찰스가 갑자기 자기 쪽으로 화제를 돌렸다. 나는 어디에서 태어났겠소? 천리안은 양손으로 이마를 치더니 이마에서 분출해 나오는 액을 막는 것처럼 손을 갖다 댔다. 아프리카. 그는 뭔가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남아프리카, 희망봉, 젠슨빌, 드위트 스트리트, 1840년. 어렵쇼? 맞췄구만. 찰스가 중얼거렸다. 정말로 알아맞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 전에 나에 대해서 조사해서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니까. 우리 시모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지 모르고 말이오. 찰스 경. 근데요, 나는 어떤 힌트도 준 적이 없어요. 여기 문 앞에 도착할 때까지 이자는 내가 어떤 호텔로 안내하는지도 몰랐다고요. 내가 말했다. 천리안은 턱을 가볍게 쓰다듬었다. 그의 눈은 어딘가 비밀스러운 빛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럼 이번에는 봉투 속에 들어있는 지폐
일련 번호를 한번 맞춰볼까요? 그가 그렇게 물었다. 찰스는 좋다고 했다. 그럼 방에서 좀 나가주겠소? 내가 이 지폐를 다른 분들에게 보여주는 동안 말이오. 찰스의 말에 따라 세뇨르 에레라는 방을 나갔다. 찰스 경은 조심스럽게 지폐를 손에 든 채 손님들에게 그 번호를 하나하나 보여주며 한 바퀴를 돌았다. 그런 다음 봉투 속에 그 지폐를 집어넣고 단단하게 봉했다. 천리안이 돌아왔다. 그는 무엇이든 꿰뚫어 볼 것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그러고는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흔든 다음 봉투를 손에 들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대답했다. A, F, 7, 3, 5, 4, 9. 50파운드 영국 은행권. 어제 몬테카를로의 카지노에서 딴 칩을 교환한 돈입니다. 그의 말에 찰스는 갑자기 우쭐한 표정이 되었다. 하하, 어떻게 했는지 알겠구만. 당신은 거기서 돈을 교환했던 게 틀림없어. 그리고 내가 그걸 또 교환한 거지. 실제로 나는 어제 머리 긴 남자가 그 부근을 서성거리는 걸 봤단 말이오. 뭐 그래도 수준급 마술이라고 인정해 주죠. 어머, 아니에요, 찰스 경. 저분은 실제로 물건을 꿰뚫어 볼 수 있더라고요. 한 여자가 끼어들었다. 피카르데 부인이었다. 상자 속 물건을 볼 수 있는 걸 제가 봤어요. 부인은 우리들의 할머니가 사용했던 것 같은 작은 금색 상자를 드레스 주머니에서 꺼냈다. 세뇨르, 이 안에 뭐가 들어있죠? 부인이 그것을 그의 눈앞에 들이대고 물었다. 세뇨르 에레라는 그것을 응시했다. 금화 3개가 들어있군요. 그는 상자 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눈을 들이대고는 이마에 잔주름을 잔뜩 모았다. 하나는 미국의 5달러짜리고요. 또 하나는 프랑스의 10프랑. 또 하나는 독일 비렐름 황제의 20마르크짜리 금화입니다. 그러자 부인은 상자를 열어서 모두에게 그 속을 보여주었다. 찰스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저 여자하고 둘이서 짰구만. 공모야, 공모. 찰스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걸 들은 천리안은 언짢은 표정으로 찰스를 바라보았다. 더 많은 걸 원하십니까? 당신이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한 그런 확실한 걸요. 좋습니다. 지금 당신은 조끼 왼쪽 주머니에 편지를 하나 갖고 계시네요. 아주 쭈글쭈글해진 편지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소리내서 말해볼까요? 왜 찰스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믿기 어렵겠지만 실제로 그 순간 찰스가 당황해서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보고 말았다. 그 편지에 뭐가 쓰여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찰스는 매우 쌀쌀맞고 애매한 말투로 괜찮다고 대답했다. 아니, 괜찮습니다. 당신의 손을 번거롭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당신 재주는 이제 충분히 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 찰스의 손가락은 세니오르 에레라가 그 편지를 소리내어 읽는 것이 두렵다는 것처럼 신경질적으로 조끼 주머니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가 조금 걱정스럽게 피카르데 부인 쪽을 바라본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세뇨르 에레라라고 자신을 부르는 그 천리안이 깍듯하게 찰스를 향해 인사를 했다.
찰스 경, 물론 당신 마음대로입니다. 전 모든 걸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만 비밀이나 성역에 대해서는 언제나 존중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회를 파괴하게 되겠지요. 이 세상에 자신에 대한 모든 사실이 까발려지는 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천리안은 온 방안을 둘러봤다. 불쾌한 긴장이 가득 찼다. 우리들 대부분은 이 기괴한 중남미 사람이 정말로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야 말았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중 그 어떤 누군가는 검은 돈을 세척하는 나쁜 일에 관여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다. 예를 들면 2, 3주일 전에 파리에서 열차로 여기로 올 때 저는 우연히 매우 아주 지적인 사업가 신사분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는 가방 안에 기밀 서류를 넣고 있더군요. 그렇게 말하면서 천리안은 찰스경을 보았다. 그런 일이라면 당신도 알고 있겠지요. 전문가들의 보고서, 광산 기사가 보내온 그 보고서 말입니다. 극비라고 표시된 그런 서류들을 당신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런 물건은 아주 중요하지요. 찰스가 쌀쌀맞게 말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 서류 겉면에 극비라고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물론 그 비밀스러운 봉인을 존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것뿐입니다. 이런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저는 동포에게 괴로움을 주거나 폐를 끼치는 일에는 제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마음가짐이요. 찰스가 조금 쌀쌀맞게 또 말했다. 그러고는 내 귀에 속삭였다. 정말 영리한 악당이긴 하네.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야, 시모. 여기 데려오지 말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 세뇨르 에레라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심정을 알아챈 것처럼 좀 더 밝고 쾌활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제부터 특별히 더 재미있는 신비한 힘이 실현되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주변의 밝은 빛을 조금 어둡게 해야 합니다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이것, 그리고 저거, 저쪽에, 그거, 네, 좋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봉투에서 가루 한 줌을 꺼내 작은 접시에 부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성냥이 있으신 분 좀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 가루는 괴상한 녹색 불꽃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주머니에서 카드 한 장과 작은 잉크 항아리를 꺼내더니 펜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곧 펜을 한 자루 가지고 왔다. 천리안은 그 펜을 찰스에게 내밀었다. 아무쪼록 카카, 거기에 이름을 써주십시오. 천리안이 카드 한복판을 가리켰다. 그것은 귀퉁이가 양각된 것으로 한복판에는 다른 색의 작은 사각형이 있었다. 찰스는 이유 없이 하는 서명에 본능적인 저항감을 갖고 있는 백만장자다. 민감해진 찰스가 날카롭게 물었다. 이걸로 뭘 할 작정이오? 필적 마술입니다. 그 카드에 사인을 해서 봉투에 넣어주시면 제가 그 봉투를 태웁니다. 그런 다음 제가 당신의 필적을 똑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찰스는 펜을 집어들었다. 서명을 쓴 직후에 그 카드가 태워질 거라면
서명하는 일을 걱정할 이유는 없다. 그는 평소에 견고하고 명료한 서체로 이름을 썼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5,000파운드 수표를 작성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부자 남자들만의 힘찬 필적이었다. 잘 보고 계십시오. 천리안은 방 반대편에서 말했다. 그는 찰스가 이름을 쓰는 것을 보지 않았다. 찰스는 카드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기척으로 찰스가 글씨를 다 썼다는 것을 알게 된 천리안이 멀리서 외쳤다. 그럼 그걸 봉투에 넣어 주십시오. 찰스는 마치 어린 양처럼 그의 말을 따랐다. 천리안은 앞으로 나왔다. 이제 그 봉투를 저에게 주십시오. 천리안은 받아든 봉투를 들고 난로 쪽으로 다가가서 엄숙하게 불을 붙였다. 보십시오. 오그라들고 제가 돼서 사라지는 것을. 그러더니 그는 방 중앙에 녹색 전등 옆으로 되돌아가서 팔을 거둔 다음 찰스경 앞에 내보였다. 거짓말처럼 그의 팔에는 피와 같은 빨간색으로 내 처남인 찰스의 이름, 찰스 밴드 리프트가 쓰여 있었다. 바로 찰스 본인의 필적 그대로 말이다. 어떻게 했는지 빤히 보이는구만. 교묘한 가짜야. 난 안다고. 당신은 아까 이 밝은 녹색빛을 나한테 오랫동안 보게 했어. 그런 다음 난 그 반대색인 보색인 빨간색으로 당신 살갗에 쓰여져 있던 글자를 보게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천리안은 입술을 기묘한 형태로 구부리며 말했다. 틀림없소. 번개처럼 재빠르게 천리안은 자신의 소매를 걷어붙였다. 보시지요. 이건 당신의 이름입니다. 단, 이것은 당신의 풀네임은 아닙니다. 그럼 저의 오른팔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도 또 아까 얘기한 그 보색입니까? 그는 다른 한쪽 팔을 내밀었다. 거기에는 바다와 같이 짙푸른 녹색으로 찰스 오설리번 밴드 리프트라고 쓰여 있었다. 그것은 내 처남인 찰스의 세례명으로 처남은 오설리번이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들어 오래전부터 이름에서 그걸 빼버린 참이었다. 어머니 쪽 가게를 의미하는 그 글자가 그는 싫었던 것이다. 어머니 쪽 가게를 부끄러워했으니까. 찰스는 그것을 보았다. 맞았소. 정확히 맞았군. 그렇게 말하는 찰스의 표정을 보니 그는 이 강령회를 계속할 생각이 이미 다 사라진 것 같았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천리안은 사람 속을 꿰뚫어 볼 수 있었고 우리들에 대해서 지나치리만큼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불을 밝혀주게. 내 말에 급사가 불을 켰다. 커피나 술 한 잔 가져오라고 할까요? 내가 처남에게 물었다. 뭐든지 좋아. 저놈 건방진 꼴을 더 이상 보지 않을 수만 있다면. 사람들한테 담배를 피울 건가도 물어보게. 여기 계신 숙녀분들 중에도 담배를 피울 분이 있을 테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일었다. 빛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 천리안은 곧 자신의 일을 멈추었다. 그는 실로 우아한 태도로 구석에서 커피를 홀짝이면서 담배를 권한 부인과 깍듯한 예의로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그는 아주 세련된 신사처럼 보였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피카르데 부인을 또 만났다. 그녀는 아주 훌륭한 수제품 여행복 차림이었다. 기차역으로 가는 게 틀림없었다. 외출하십니까, 피카르데 부인?
내가 큰 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예쁜 장갑을 낀 손을 내밀었다. 네, 나가는 중이에요. 그녀는 마치 못된 장난이라도 하는 것처럼 대답했다. 피렌체인가 로마인가 뭐 어딘가로요. 나는 이 니스를 다 들이마셨어요. 마치 오렌지를 짜내듯이 말이죠. 여기서 모든 즐거움을 다 누렸죠. 그래서 이젠 제가 좋아하는 이탈리아로 다시 돌아간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탈리아가 그녀의 목적지라면 파리행 호화 열차와 연결되는 승합마차를 타는 편이 옳은 게 아닌가? 그러나 세상 물정의 밝은 남성은 숙녀가 하는 말이라면 아무리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해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 그 후 열흘 정도는 그녀도 천리안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지 않고 지냈다. 얼마 후 런던 은행으로부터 2주일분의 이용 명세서가 날아왔다. 백만장자 찰스의 비서로서 이 명세서를 2주일마다 작성하고 꼭 지불해야 할 수표와 찰스의 수표장 기록을 대조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이때 나는 매우 중대한 착오로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5,000파운드나 차이가 났던 거다. 이건 상대편의 문제일 것이 분명했다. 수표장에 기록된 것보다 찰스가 5,000파운드의 부채를 더 지고 있는 것으로 기록돼 있었으니까. 나는 명세서를 조심스럽게 조사했다. 실수의 원인은 명확했다. 본인 또는 지참인 지불로 5,000파운드. 찰스 본인의 서명이 들어있는 수표였다. 게다가 표면에 스탬프도 없어서 어느 곳에서 발행된 것인지도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런던 은행 창구에서 지불되어 있었다. 나는 찰스를 서재로 호출했다. 이걸 좀 보세요. 이 명세서에 찰스 당신이 사용하지 않은 수표가 사용된 걸로 돼 있어요? 나는 그에게 그 명세서를 건네주었다. 골프나 카드게임에서 얻은 사소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라거나 나에게 비밀로 하고 싶은 지출을 보충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닐까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뭐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찰스에게 나에게조차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 있었는지도 모르니까. 찰스는 명세서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길게 휴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시모, 우린 완전히 요리를 당했구만. 그렇지 않은가? 그는 명세서를 돌려주며 나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왜 그 멕시칸 천리안 말일세? 그는 수표를 후회하듯 바라보며 말했다. 뭐 5,000파운드쯤은 아무래도 좋아. 그렇지만 그놈은 우리 둘을 완벽하게 가지고 놓은 거라고. 이거 아주 창피한 일 아닌가? 아니, 어째서 그 천리안이라고 확신하시는 거예요? 이 5,000파운드가? 녹색 잉크를 좀 보라고. 게다가 저 글씨체를 보면 알지. 나는 그때 약간 흥분해서 좀 멋부리듯이 글씨를 썼었거든. 평상시에는 서명을 저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그럼 그의 소행이라고 치죠.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그 서명을 수표로 옮길 수가 있단 말이죠? 이거는 찰스 당신의 자필 사인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교묘한 위조가 아니라요. 그렇지. 그건 인정해. 부정할 수 없어. 야, 이거 내가 제일 경계하고 있었을 때 그놈은 나를 보기 좋게 속여 넘겼구만. 나는
그놈의 어처구니 없는 심령 속임수나 말에는 전혀 현혹되지 않았었어. 하지만 그놈이 내 돈을 노렸다고는 상상도 못했거든. 차용증이나 부당 청구 정도까지는 예상했지만 설마 내 서명을 이렇게 수표에 도용할 줄이야. 이런 무모한 짓을. 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죠? 나로서도 방법은 모르겠구만. 단지 이 서명을 내가 직접 썼다는 것밖에는 모르겠다고.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구만. 그렇다면 수표의 지불을 거절할 수는 없을까요? 그건 알 수 없어. 내 진짜 서명을 쓴 거니까 말이야. 우리 둘은 곧장 경찰을 찾아가 서장을 만났다. 그는 신사적인 프랑스인으로 평소 형식을 차리거나 번잡한 수속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좋아했다. 유창한 영어를 미국식 억양으로 잘 말했고 젊은 시절 뉴욕에서 10년쯤 형사로 근무했던 것 같았다. 우리의 얘기를 다 들은 후 그가 천천히 말했다. 제 생각으로는 두 분은 클레이 대령의 피해자가 되신 것 같습니다. 클레이 대령이 누구요? 찰스가 물어봤다. 저도 정말 알고 싶은 게 그거랍니다. 서장은 그 기묘한 프랑스풍 미국 억양으로 대답했다. 그는 클레이 대령이라고 종종 불리죠. 때때로 본인이 그렇게 자칭하기도 하고요. 인도 고무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클레이. 그러니까요. 즉 점토처럼 반죽할 수 있는 얼굴이다 이겁니다. 본명은 아무도 모릅니다. 주소는 대개 유럽으로 돼 있죠. 프랑스랑 영국 두 나라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고요. 전직은 박물관에 밀랍 인형 만드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나이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밀랍 인형 만들던 그 지식을 살려서 자기 코나 뺨에 밀랍을 붙여서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번에는 매부리코였군요. 여기서 닮은 사진이 보이십니까? 그는 책상 속을 뒤져서 사진 2장을 우리에게 건넸다. 조금도 닮지 않았소. 굳이 닮은 데가 있다면 목, 그 정도요. 전혀 닮지 않았어요. 찰스가 그렇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그 클레이 대령이 확실합니다. 서장은 기쁜 듯 손을 비비며 단호하게 말했다. 자, 잘 보십시오. 그는 연필을 꺼내 두 얼굴에서 하나의 윤곽을 재빠르게 보고 따라 그렸다. 별다른 특징이 없는 평범한 용모의 젊은 남자였다. 자, 여기에 대령의 간단한 변장술이 있습니다. 좋아요. 자, 봐주십시오.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가 작은 밀랍덩이를 코에 붙여서 매부리코의 콧마루를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요. 좋아요. 자, 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턱은요. 조금만 더요. 또 턱은, 그다음 머리털은 가발로, 얼굴색은 이렇게. 이 정도로 간단한 게 또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당신들을 속인 악당의 외모입니다. 알아보시겠습니까? 오, 완전히 그대로구만. 우리는 중얼댔다. 연필로 그린 두 곡선과 한 덩어리의 가짜 머리카락만으로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다. 근데 그는 매우 큰 눈과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나는 사진을 가만히 보며 반론했다. 이 사진 속 남자는요, 작아서 나른해진 물고기 같은 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벨라돈나 한 방울이면 사람의 동공이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천리안이 완성되는 거죠. 아편 5그레인만 있으면 요걸 또 수축시킬 수 있고요. 그래서 산송장 같은 이 사람이 멍청한지 영리한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얼굴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두 분, 이 사건은 저한테 맡기십시오. 난 그를 추적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를 붙잡을 수 있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클레이 대령을 붙잡은 적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요, 그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5,000파운드가 푼돈에 불과한 찰스 경, 당신 같은 분께는 그게 그나마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신은 그 따분한 프랑스 공무원들과는 달라서 좋군요, 서장. 나는 굳이 한마디를 했다. 그렇습니다. 서장은 보병대장처럼 몸을 바로 세우며 대답했다. 그리고는 최대의 위엄을 갖추고 프랑스어로 말을 이어갔다. 나는 이 경찰서에 전력을 다 쏟아서 이 범죄자를 쫓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체포도 하고요. 나와 찰스는 당연히 서둘러 전보를 쳐서 은행 쪽에 용의자의 특징을 알렸다. 물론 아무런 수확도 없었지만 그로부터 사흘 뒤 서장이 우리의 호텔을 찾아왔다. 저희가 발견한 것을 알려드리게 돼서 기쁘군요. 뭡니까? 천리안을 체포했습니까? 찰스가 물었다. 서장은 그 말에 겁을 먹기라도 한 듯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클레이 대령을 체포했느냐고요? 찰스 경, 우리는 인간일 뿐입니다. 그를 체포했느냐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뒤는 쫓았죠.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클레이 대령의 속셈을 간파한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는 말씀이죠. 뭘 간파했단 말이오? 찰스는 의기소침해졌다. 서장은 자리에 앉았지만 자신이 발견한 것에 이미 만족하고 있는 듯했다. 그가 이 교묘하게 구성된 범죄를 매우 즐기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보였다. 우선 첫째로 찰스 경, 당신의 비서가 그날 밤 세뇨르 에레라를 데리러 갔을 때 그가 누구의 호텔로 가는 건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뇨르 에레라 혹은 클레이 대령이라고 불리는 이 자는요, 마음에 드는 쪽으로 부르십시오. 이 자는 당신한테서 돈을 훔치기 위해서 이번 겨울에 니스로 왔던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그자를 불러들인 건 난데. 물론 외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건 찰스 경께서 자기를 부르러 보내도록 그자가 철저하게 계획하고 만들어뒀던 겁니다. 그자는 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게 없었다면은 형편없는 마술사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아내인지 여동생인지 모를 어떤 최측근의 숙녀를 이 호텔에 묵게 했습니다. 피카르데 부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죠. 그녀를 통해서 그는 당신이 교제하고 있는 몇 명의 여성들을 강령회로 수차례 초대했습니다. 그중 두 부인이 당신한테 천리안에 대한 얘기를 전하도록 해서 당신의 호기심을 사려고 했던 거죠. 이 방에 왔을 때 그는 두 분에 대해서 대단히 상세한 조사를 끝마친 다음이었다는 것에 제 마지막 1달러까지 걸어도 좋습니다. 이런 우리가 모두 멍청이었구만, 시모. 이제 다 알겠어. 피카르데라는 여자, 그 부인이 저녁 식사 전에
내가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미리 귀뜸을 했던 거야. 응? 자네가 그자를 데리러 갔을 때 그놈은 이미 날 속일 준비를 다 끝내놓고 있었던 거지. 그렇습니다. 그는 당신의 이름을 양손에 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수표 말이오. 글쎄, 그건 도대체 어떻게 한 일인가? 서장이 문을 열며 말했다. 들어오시오. 그러자 한 젊은이가 들어왔다. 우리는 즉시 그가 리비에라 유수의 주요 은행인 크레디트 마르세유의 외화부문 주임임을 알아보았다. 이 수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 얘기해 주십시오. 서장은 우리가 증거로 경찰에 넘겨주었던 수표를 그 남자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아, 네. 한 달쯤 전의 일입니다만. 주임이 말을 꺼내자 서장이 끼어들었다. 찰스경, 당신의 강령회가 열리기 열흘 전이었네요. 매우 머리가 길고 매부리코를 한 신사가 제 담당 부서로 와서 찰스 밴드리프트 경의 런던은행 담당자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당신의 계좌에 지불할 금액이 있다고 하면서 저희한테 송금을 부탁하더군요. 하지만 저희는 당신이 저희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을 받는 것은 규칙 위반이고 당신의 런던 거래 은행인 더비 드러먼드 앤드 로젠버그 은행으로 가야 한다고 알려줬습니다. 맞소. 내 거래 은행은 거기지. 찰스가 중얼거렸다. 그런데 이틀 후 저희 고객인 피카르데 부인이라는 분께서 최고 신용도가 있는 분의 서명이 든 300파운드의 유효한 수표를 가져오셨더군요. 그분은 그 수표를 자신의 명의로 더비 드러먼드 앤드 로젠버그 은행으로 송금해서 그녀의 런던 계좌를 하나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부탁대로 하고 수표잭을 받았죠. 이 수표는 거기서 나온 겁니다. 수표 번호를 런던에 조회해서 알게 됐지요. 동시에 당신의 수표가 황금된 그날 피카르데 부인은 런던에서 예금 잔액을 몽땅 인출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자는 어떻게 나한테 그 수표에 서명을 하게 만들었냐 이거요. 그자가 어떤 카드 마술을 사용했길래 내 사인이 거기에 쓰여져 있었느냔 말이오. 그러자 서장이 자신의 주머니에서 카드를 한 장 꺼냈다. 이게 그때 보셨던 그 카드가 맞습니까? 그 자체요. 완전히 베낀 것 같구만.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우리의 대령님은요, 종교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런 카드를 콰이메세나의 가게에서 한 벌 사서 그 한복판을 도려내고, 보세요. 서장은 카드를 뒤집어서 뒤쪽에 종이 조각이 깨끗하게 붙어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걸 벗기면 천리안이 우리한테 보여줬던 것처럼 서명하는 자리가 표면에 나오게 접은 수표가 그 안에 들어있게 되는 것이다. 아주 깨끗한 트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장은 정말로 그 속임수가 너무나 훌륭하다는 듯이 감동을 담아서 말했다. 아니, 하지만 그는 내 눈앞에서 그 봉투를 태웠단 말이오. 찰스가 다시 한번 외쳤다. 호호호. 찰스 경, 테이블에서 난로로 다가가는 동안 봉투를 바꿔치기 하는 속임수도 못 쓰는 사람이 마술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클레이 대령은 당신이 기억하다시피 아주 뛰어난 마술사이기도 합니다. 그래, 문제의 인물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자의 끈아풀이었던 여자가 누구였는지 알게 된 것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찰스는 희미한 안도의 한숨과 함께 말했다.
그럼 이제 남은 일은 물론 당신이 영국까지 단서를 따라가서 그들을 체포하는 거겠죠. 그러자 서장이 어깨를 움츠렸다. 그를 붙잡는다고요? 아, 찰스경, 당신은 피에 굶주린 분이로군요. 제가 아는 한 어떤 사법 관계자도 카우슈크 대령, 프랑스어로는 클레이 대령을 그렇게 부릅니다만, 어쨌든 이 카우슈크 대령을 체포할 수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뱀장어처럼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는 언제나 우리의 손가락 사이를 모래처럼 빠져나갑니다. 체포한다고 한들 뭘 증명할 수 있죠? 궁금하군요. 그를 한번 만나본 사람이라면 다음에 할 변장을 그라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일단 없습니다. 그 대령은 잡을 수 없는 놈입니다. 물론 저는 제가 유럽에 있는 모든 경찰 중에서 가장 영리한 사람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나는 그자를 잡고 말겠소. 찰스는 그렇게 대답한 후 입을 다물었다. 네, 작품이 쓰여진 때로부터 이미 150년 가까이 흘렀고요. 그 어떤 문명적인 배경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자동차도 없고 뭐 전화나 라디오나 텔레비전 이런 건 상상도 못했던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좀 시시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이런 트릭이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신선하고 재밌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작품 한 편만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클레이 대령을 이제 악당으로 설정한 작품을 읽어드렸습니다만 이 그랜트 앨런 작가는 클레이 대령이 등장하는 작품을 계속 썼다고 해요. 코난 도일하고 몹시 친했기 때문에 셜록 홈즈 시리즈에서 영감을 얻어 이 시리즈를 만들게 됐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그 뛰어난 능력, 영감, 식스센스 뭐 아무튼 그런 멘탈리스트적 정신으로 명탐정이 된 거고요. 한 사람은 이렇게 사기꾼, 악당이 된 것이죠. 저도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그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연기를 잘 하는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좋은 연기자가 되고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이 연기를 잘하게 되면 사기꾼이 된다. 네. 갑자기 그 얘기가 생각이 났네요. 어떤 재능을 가졌건 그것이 선하게 쓰여지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일로 그 재능을 꼭 피워야 할 것 같다는 뻔한 얘기를 드리면서 좋은 얘기가 왜 이렇게 뻔하고 식상하게 느껴지는 일이 많은지 모르겠다는 뻘쭘함을 느끼면서요. 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공유, 또 하이프, 쿠팡이 됐건 어디가 됐건 올라와 있는 제품 되게 쿠팡입니다. 그 쇼핑몰로 가셔서 평소에 하시던 쇼핑 그냥 하시면 제가 안내한 제품이 아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가 됐건 그렇게 링크를 타고 넘어가셔서 쇼핑을 하시면 그 수수료를 안잡이 채널에 나누어 주거든요. 작은 수수료지만 그것들이 모여서 큰 도움이 됩니다. 안잡이 가족 여러분께서 쇼핑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제작비에 큰 보탬이 되고 있거든요. 계속 잊지 마시고 쇼핑할 때는 좀 안잡이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햇살이 너무 좋은 3월 어느 날이었는데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그 봄 햇살의 기운이 가득 전해지시기를 바라봅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